중국 특사들이 베네수엘라 방문해서 안전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 그다음 투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회의가 이루어진 장소도 미라플로레스 궁전, 그러니까 마두로가 체포된 바로 거기에요. 일부 언론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델타포스가 들어갔을 때 거기 중국 외교관이 대통령궁에 있었다. 중국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오리알이 됐다. 낙동강 오리알. 중국이 전략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중 투자 다 무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거의 미국한테 뺏기거나 국유화 되겠죠. 그리고 군사작전 전에는 침묵을 지키던 트럼프 대통령이 1월 4일 현지 시간 11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해당 군사작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미국 군인을 칭찬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파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식적인 이야기로는 절대 해결 작전을 진행했고 군인들이 엄청난 작전을 수행했고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했다. 이것까지는 이제 트럼프가 맨날 하는 이제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여태 뭔가 좀 디테일을 많이 공개를 하고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이런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임시적으로 관리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들을 사실은 아버지 부시 때도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들이 이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손상된 유전 인프라를 복구하고 서방구에서 미국의 지배는 다시는 도전 받지 않을 것. 이런 이야기는 정말 노골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의 시초는 사실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그러니까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이제 뽑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이 있었는데 정작 트럼프는 이제 부정선거는 기억도 못해요. 부정선거는 사실 명분이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미국이 중남미에서의 패권, 그다음에 에너지라든가 자원 관련해서 이런 이권 때문에 이런 걸 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하자마자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솔직함이 저는 좀 감탄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이번 작전이 36년 전 이 파나마 침공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파나마 침공 당시에 노리에 대통령이 체포된 날도 마두로가 체포된 날과 똑같은 1월 3일입니다. 파나마 침공과 이 마두로 체포 작전 간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데 제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비슷한 이번 사건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1989년의 파나마 침공도 노르웨이가 대령이 그러니까 거기 지도자가 체포된 게 1월 3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된 것도 1월 3일, 정확하게 딱 36년 만에 반복된 겁니다. 그 남미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최고 지도자를 잡아가서 그 미국 법정에 세우고 미국 감옥에 가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남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참 문제가 있는 정권을 교체시키고 대통령을 납치하거나 지도자에 대해서 체포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 기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노리에가 체포를 했을 때는 2주 이상이 걸렸고 사람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작전도 엄청 길었는데 이번에는 4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말 이거 미국의 첨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파나마 침공 같은 경우에는 노리에가 대령이 이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즉시 그 파나마 정부에서 임시 선출 지도자, 친미 지도자가 뽑혔는데 지금은 그 지도자나 이런 정권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어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용받는지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누가 했는지 요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불확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냥 마두로를 체포하는 거 외에 다른 계획을 자세하게 안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이때나 지금이나 사실 남의 나라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잡아가서 체포하는 거 요거는 국제법상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적으로 비난이 많은데 그것을 가볍게 무시한 게 이번에 미국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두로 체포 당일 중국에서 특사가 와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접견했다는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외교관이 이 베네수엘라의 군사 공격을 미국이 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 위협적이고 기분이 좋지 않고 이 중국에 대한 확실히 좀 위협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미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 미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오른쪽 위에 제가 틀어놓은 영상이 그 마두로의 마지막 생전 영상이라 그렇고 마지막 그 집권 때 영상입니다. 그렇죠. 체포 직전의 영상인데 이때 지금 이제 중국 특사들이 베네수엘라 방문해서 안전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 그다음 투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소용이 없게 되죠. 여기에 방문한 중국 특사가 이제 추아시어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 특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이루어진 장소도 미라플로레스 궁전, 그러니까 마두로가 체포된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서 중국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밤에 바로 잡힌 거죠. 이때 당시에 중국과 베네수엘라 간 양자 협약이 600개 이상 검토되고 뭐 에너지 협약 인프라하고 시진핑을 존경한다고 마두로가 반응하고 별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심지어 이번 군사작전이 벌어졌을 때 델타포스가 들어갔을 때 거기 중국 외교관이 대통령궁에 있었다 이야기도 하고.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차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중국군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오리알이 됐다. 낙동강 오리알. 그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추정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안 됐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죠. 그 중국이 전략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중국이 60억 달러 이상 베네수엘라한테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해준 게 있고 미상환 차입금이 19억 달러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자기 돈을 갚아줄 보증인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중 투자, 중국의 투자 다 무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베네수엘라는 이제 아주 중진류를 수출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의 95%를 사실상 중국이 가져갔어요. 이게 해군 함정 원유, 그러니까 중유로 쓸 수 있는 걸로 써가지고 중국이 기반 시설 같은 거를 베네수엘라에서 건설을 해줬다예요. 그 중유 원유를 이제 정제해가지고 해군 함정에 쓸 연료로 쓸 걸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운명은 뭐 다 정해졌죠. 거의 미국한테 뺏기거나 국유화 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중국이 전체적으로 뭔가 크게 손실이 났다. 사실 600억 달러, 190억 달러 이런 이야기는 중국 전체 무역에서는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남미의 최중요 거점이 지금 손상되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기지로서 사용될 이런 희망도 가졌는데 이게 깨졌다.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는 사실 손해가 적지만 그 위치, 입지상의 손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한 사건은 단시간에 적국 지도자를 체포해서 정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 대만 침공을 노리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는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준 걸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전문가 입장에서 중국이 이번 작전을 따라해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있을까요?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적 분석으로 이제 미국이 러시아처럼 국제법 어기고 막 남의 나라 대통령 잡아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그 본보기가 되고 힘의 논리가 앞세워진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당위라든가 윤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미국은 중국한테 아주 큰 메시지를 줬습니다. 야, 너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무엇을 성공할 수 있느냐? 마두로를 납치한 것처럼 나이칭더를 납치해서 순식간에 대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니들이 미국만큼만 잘하면.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른쪽 왼쪽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 그림 만든 거는 이제 AI를 사용해서 오른쪽 왼쪽 그 중국 웨이보 SNS 글들을 캡처한 걸로 사용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중국은 대만에 그대로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뭐 미국의 작전에 배워야 된다. 미국의 번개 같은 베네수엘라 습격은 우리 군이 대만을 습격하여 라이칭더를 체포하는 봉복이가 된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동일하게 미국이 F-18 전투기라든가 F-35를 동원했듯 J-10, J-20 전투기를 동립해서 공습하고 그 다음에 방공망 무력한 다음에 특수부대 침투해서 마두로를 체포하듯이 라이칭더를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좀 사실 중요하고요. 다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대만의 군사적 차이는 엄청나게입니다. 거의 한 10배 이상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어요. 구형 전투기 Su-30 전투기랑 F-16 전투기, F-16 전투기도 부품이 없어가지고 막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이런 것인데 이번 전쟁에서 베네수엘라는 이거 쓰지도 못하고 그냥 대통령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F-16 지금 현재 최신형 F-16 V 버전 이게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제가 이제 저번에 나온 티엔쿵 혹은 이제 T돔이라 불리는 대만판 미사일 방어체계 이런 것들로 대규모 군사력 투자를 하고 있고 준비성도 많죠. 근데 다만 이 정당성이 중국이 얻었다. 이게 정치적인 정당성이 굉장히 큰 거 하나랑 그 중국이 또 만만한 나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해서 중국 무기 형편없지만 그렇다 해서 중국의 전체적인 실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경제력이 크고 규모가 큽니다. 이것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21년에 단독 기사로 낸 내용인데 뭐냐면 중국 방송에 스친 정체불명 헬기가 스텔스 호크를 닮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드리면 2011년 오퍼레이션 넵툰 스피어 작전에서 미국이 빈라덴을 사살할 때 군사 전문가들도 전혀 모르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이 침투를 했는데 2021년에 중국 텔레비전에 스쳐 지나갔는데 중국이 그걸 똑같이 복제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결국 원래는 이제 빈라덴을 이제 납치한 것처럼 대만의 그 최고 지도자를 납치하고 이런 작전을 위해서 특수부대랑 헬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를 이미 개발 중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이것이 비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비밀 무기로 숨기고 있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도 라이칭들을 납치하거나 이번 작전까지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미국 전문가들은 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는데 델타포스나 이제 네이비실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을 해서 실전 경험이 대단히 풍부하고 이게 일종의 대테러 작전이거든요. 이런 대테러 작전에 노하우가 많아야지 이게 정강석처럼 이제 침투해가지고 막 납치 인물 구해내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사실 실전에서 그런 작전을 벌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도 이제 아덴마의 여명 작전이라고 소말리아 해적을 이제 그 체포할 때 대테러 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UDT 실이 임무를 수행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중국은 그런 게 알려진 것도 없고 사실 중국 특수부대 실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전 대비를 안 했거나 아니면 실전 대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걱정한 게 뭐냐. 최근에 로봇,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이 로봇 기술과 AI 기술도 굉장히 발달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뭐 AI 같은 경우에 딥시크 쇼크도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장에서 춤추는 로봇 이런 것들 기술 보면 테슬라의 그 로봇 기술과 비교해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아마 이런 경험 부족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가령 이제 사족보행 개나 동물같이 생긴 로봇에다가 총이랑 센서를 달아가지고 사람 대신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 인명 피해 없이 막 룸 클리어링 근접 전투를 하거나 정찰 드론과 전투 드론 조합해가지고 막 방을 막 추색해 다니는 드론들을 사용해가지고 근접전을 하거나 그리고 AI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뭐 표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니면 해킹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이 아마 많이 준비할 것 같아서 이제는 중국이 미국의 전술을 따라하는 것을 걱정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